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벌써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 예. 춘제처럼 해봐 그거 찍고 벌써 1년이 넘게 좀 지났네요. 벌써요? 네,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예, 세월이 유수라는 게 실감됩니다. 팀장님, 오늘 저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뭐, 언뜻 듣기로는 네. 저한테 또 새로운 미션, 새로운 거에 도전하라고 네. 이렇게 과제를 주실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뭐. 항상 이게 은퇴하시고 나서도 사실 예. 이제 직장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도 뭐 요리라든지 네. 뭐 유튜브라든지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시려고 시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퇴직 후 5년 정도 경과했는데 예. 5년 내내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한 예.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예. 이런 자리가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디지털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디지털 예, 금융. 선생님과 함께 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거든요. 좋은데요. 그거를 제가 혼자 물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트렌드와 예. 그다음에 금융 쪽을 많이 강의하고 있는 전문가 강사님을 모시고 전문가가 오신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서 이제 편안하게 예. 듣기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네네. 주변에 이제 선생님 주변에 액티브 시니어 분들께 예. 이런 디지털 금융과 투자를 전도해 주시기를. 물론입니다. 예. 제가 공부하고 싶었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예. 제가 어느 정도 지식이 알게 되면 충분히 그 디지털 네. 전도사로 나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좀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동하실까요? 가보실까요? 예. 네, 가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디지털 금융과 투자 내용 중에서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혹시 두 분 테크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핀테크는 들어봤는데 테크핀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핀테크는 덕후들이 많아서 희귀한 핀들을 모아서 재테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희귀한 핀을 모아서 그걸 나중에 판다. 테크핀이라고 하면은 재테크를 핀으로 한다. 뭐 비슷비슷. 뒤집으신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핀테크는 앞에 핀이 금융을 얘기를 해서 금융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용어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근데 이미 우리들이 쓰는 은행 앱들, 증권 앱들 그것도 금융이 기술이 된 것들입니다. 그럼 뒤집게 되면은 테크핀이니까 기술 금융이 되거든요. 금융이 먼저고 원래 기술이 뒤였었는데 이게 뒤집어졌다. 이젠 기술이 먼저가 됐다. 그래서 어떤 걸 의미하시냐면 그 네이버 페이하고 카카오페이 요즘에 토스도 있죠. 삼성페이도 있어요. 혹시 네이버 페이 많이 쓰세요? 저는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 많이 쓰고 있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토스를 많이 쓰고 토스를 있습니다. 많이 쓰시고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토스가 금융사가 아니죠.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가 돈을 넣어서 쓰기보다도 토스를 쓰실 때 토스랑 연관되어져 있는 은행 계좌 혹은 증권사 계좌라든지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실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핀의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는 기술이 먼저인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느냐? 갑자기 여쭤봐 죄송하긴 한데 혹시 현금 가지고 다니세요? 현금 제가 한 지갑에 5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5만 원 정도인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5만 원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갖고 다니고 있어요. 어, 부적처럼 거의. 선생님 지갑 가지고 다니실 거고요. 지갑 있죠. 평소에 그럼 현금을 많이 쓰세요? 저는 평소에 현금을 안 써요. 현금을 많이 안 쓰시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 5만 원 있다고 그러셨었는데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그 5만 원이라는 돈을 언제 넣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축의금 낼 때 뽑았다가 안 쓰고 계속 들고만 다니고 있어요.
죽이면 안 내셨다는 얘기는. 조금 넉넉하게 뽑았습니다. 근데 조금 5만 원을 이제 제 비상금으로 뽑았는데 비상금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 돈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가지고 다니는데 현찰은 안 들고 다니는 거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쓸 데가 없습니다.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돈을 뽑아야 될 때 저희가 달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TM기 머신을 가게 돼요. 그렇죠. 근데 ATM기 머신 1년에 한 번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2번 가거나. 그렇죠. 이런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도 1층에 ATM기 머신들이 요즘에 있고요. 그 2층에 영업점들이 있기 시작했었는데 ATM기 머신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아파트 들어갈 때 정문 게이트에 있거나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조금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겠네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요. 운영을 하면 운영을 할수록. 그래서 은행들도 ATM기 머신을 점점 줄이고 있어요. 우린 돈을 뽑아야 되는데 어디서 뽑게 되느냐? 은행보다 더 많은 데가 우리 주변에 있죠. 편의점? 편의점 있어요. 오, 편의점 있어요. 정답. 편의점에서 뽑는데 제 아련한 기억으로는 편의점에서 돈을 뽑으면은요 별로 뽑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요. 왜냐면은 수수료. 그쵸 이게 돈이 비쌀 것 같거든요. 수수료 비싸더라고요. 밤에 갑자기 필요해서 뽑아야 되는데 수수료 얼마였더라? 한 1,800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건 뭐 편중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뽑게 돼요. 그럼 이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은행들은 편의점하고 제휴를 맺고 특정 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수수료를 혹은 은행의 ATM기 머신에서 뽑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바뀌어져 나간 겁니다.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출금하시면 되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편의점마다 ATM기 머신이 있진 않거든요. 없는 곳들이 훨씬 많아요. 편의점이요? 맞습니다.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편의점에 가셔가지고요. 결제를 하실 때 물건을 사요. 물건을 딱 사고 나서 1,000원짜리 결제를 하는데 9만 원 정도 인출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9만 원을 또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줘요. 네, 이쪽 시장이 요즘에 열렸어요. 우와. 그만큼 말 그대로 편의점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편의점에서는 매출을 더 부풀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제휴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것도 이제 리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생활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많이 제휴를 맺기 시작하고 그래서 증권 쪽, 보험 쪽, 은행 쪽 다들 제휴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돈 뽑으실 때는 ATM기 머신이 아니라 편의점으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돼요. 해봐야겠어요. 꿀팁을 얻었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사람들이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동전 없는 사회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었었는데 이미 많이 진척이 됐던 거죠. 좀 하나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그 2013년도에 스웨덴 은행에 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강도들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한 푼도 못 가지고 나갔어요. 네. 왜요? 은행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은행에 돈이 없다고 부신이 아니에요. 근거에 돈이 없는 거죠. 왜 돈이 없느냐? 다 사이버 머니가 됐기 때문에. 이미 2013년부터입니다. 스웨덴은 재밌는 게 이미 2007년도에 버스랑 지하철을 현금으로 못하게 바꿨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은 야, 대단하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현금 가지고 지하철 타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지금 흐름인 거죠. 은행은 돈이 없다.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현금 없는 사회가 되어져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럼 장점이 뭐가 될까요? 좋은 점.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 일단 개인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지갑이 가볍고 지갑이 없고 현금 분실의 우려가 적고 저는 주로 카드를 이용하는데 가계부 쓸 필요가 없이 모든 게 다 제 소비가 기록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저는 어떤 거 생각했었냐면은 제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잔돈을 싫어하거든요. 야, 맞아요. 잔돈. 짤짤이. 네. 그렇죠. 뛸 때 소리 나고 걸을 때 소리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잔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런 편의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현금이 없어도 되겠네 이 부분이 생기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라고 한다면 현금을 거슬러 주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거스름 돈이 없어도 되고 도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게 돼 있죠. 또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거래 내역이 쌓이게 된다는 것들 이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러죠. 노년층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뭐 아주 핀테크를 활용해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도 주머니에서 현금 꺼내서 결제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게 많이 익숙하고 주변에서 그냥 현금을 썼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점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아니 돈을 내겠다는 사람은 현금을 내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미리 좀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투자 얘기를 살짝 드리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핀테크 변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예전에는 은행에 적금을 든다 했었을 때 은행으로 갔었죠. 그쵸? 은행 이자가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한 1.6% 정도? 1.6%. 네, 얼마 안 1% 정도. 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놀라운 적금 드셨었죠. 높으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나이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네. 그때는 금리가 5% 이상은 당연했었고 10%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기만 하게 되면 불려지게 되니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죠. 요새 1.5%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은행에서 5% 이자를 준다 그럽니다. 하나은행. 그렇죠. 그쵸? 그럼 사람들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빨리 가서 투자해야 되는데 5% 이자니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은행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 KEB가 KEB를 빼고 하나은행으로 바꾸면서 특판은 내놨었죠. 하나 더 적금이라고 하는 걸 내놨었는데 그게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렸어요. 몰리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혹시 가입하셨어요? 아니 완전 대란이 나가지고 네. 저는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럼 가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앱을 다운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걸 잘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은행? 은행으로 가야 돼요. 네.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아갖고 들어갔던 거죠. 저도 그걸 처음 봤었었는데 세상에 무슨 은행 앱에 들어가는데 대기 시간이요? 10분 이상, 1시간씩 나왔었어요. 앱 다운 받는데요? 앱을 다운받고 접속하는데 5만 명씩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저도 가입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보게 되면 왠지 호승심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텼다가 밤에 한번 가입을 했는데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도가 월에 30만 원까지입니다. 네. 10만 원, 30만 원까지. 그리고 1년이에요. 1년 동안 30만 원을 넣어서 5% 이자다. 그러면 실제 받는 수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단순 계산으로? 15,000원 아니 15,000원 아니죠. 15,000원 좀 넘나? 월에 30씩 넣었다고 쳤을 때 1년이면 아, 30씩. 그렇죠. 30 넣었으면 한 360 정도 되니까 여기다 5% 이자니까 한 10만 원 넘겠지. 그쵸. 예. 새 전이잖아요. 아, 새 후로 받게 되면은 8만 원 초반대입니다. 음. 그럼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기다렸다가 생각보다 저렴한데? 근데 이걸 만약에 은행에 가서 줄까지 서게 됐었으면은 시간 낭비도 됐었던 거죠. 근데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 내가 앱을 쓰는 거에 익숙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5% 포인트를 받을 수 있던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에 은행 앱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요 무조건 앱부터 들어가요. 전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시간 되면 은행 창구에 앉아 있거든요. 왜요? 하는 일이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어요 사람들. 여기는 어떤 것들 하고 있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어르신분들이, 시니어분들이 오셔갖고 창구에서 앉아서 이거 가입하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앞에 계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주셔야 되고 가입해 주셔야 되고 인증서 문제까지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 네.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이요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게 되면 불편한데.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배워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수익까지 될 수 있다. 근데 요즘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분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예, 예. 이 문제가 또 터졌거든요. 두 분 신청하셨죠? 했습니다. 해야죠. 저는 세대주가 아니어가지고 아, 세대주가 아니시구나. 네, 제 아버지가 네네. 이걸 경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도 세 단계로 받았었거든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쓰는 카드. 근데 카드사 앱을 원래 잘 썼던 분들은 예.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신청 버튼이 있어요. 걔를 잘 읽어보고 누르면 끝납니다. 예. 근데 이걸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일단 전화. 전화하게 되면 AR에서 또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불편하지만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또 하셨던 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직접 달려가시죠. 네,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그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받게 돼요. 예. 선 입금이 되어져 예, 있는 예. 걔를 사용하시는데 그 불편함도 있으셨던 거죠. 근데 중간에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요즘 발 빠르신 분들은요 지역 화폐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페이? 그렇죠, 서울페이가 있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 지역 화폐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5% 이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지역 화폐들은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충전해 놓게 되면은 포인트를 10% 줍니다. 10%나요? 10% 얼마예요? 5만 원이죠. 5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계산했었을 때 아니 하나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했었을 때 8% 이거 8만 원 들어왔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요? 세전에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돈을 충전시켜 놓고 쓰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두 분도 안 쓰셨다고 한다면 규정은 항상 바뀌니까 확인하셔갖고 미리 쓸 돈이라고 한다면 사용처가 늘어났으니까 넣어놓는 것도 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간 정도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좀 불편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 햄버거 가게 갔었을 때 좀 맞아요. 불편해요. 주문 어떻게 하죠? 그 기계로 하죠.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은 사용법을 모르시다 보니까 저한테 한번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직접 주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어떤 거요? 이렇게 우리 햄버거 가게 가게 되면은요 네. 이제는 가서 이거 주문할게요로 카드를 내는 게 아. 아니라 앞에서 눌러야 돼요. 키오스크. 키오스크를 맞아요. 눌러야 돼요. 네. 키오스크. 활용할 줄 알아요. 역시 제가 불편한 거 뭐였냐면 활용할 줄은 알겠는데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천천히 해야 시간이 되는데 맞아요. 이걸 좀 뭘 먹어야 될지 보고 나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전 단계로 돌아가요. 뒤에 사람들 3명이 줄 서 있는데 맞아요. 이런 불편함이 항상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좀 해결되는 방법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이 변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금융이 왜 변했을까? 왜 은행들이 빨라졌을까? 그래서 조금 역사적인 얘기 하나만 드리면은 2008년도 이후부터 바빠졌어요. 2008년에 큰 이슈가 하나 터졌거든요. 글로벌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모두가 어려웠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뉴 노멀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뉴 노멀. 노멀이 새로워졌다잖아요. 정상적인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3저라 그러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금리가 당연했었었는데 저금리가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이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굉장히 작고 빠른 스타트업들이 금융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작은 부분들을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송금은 토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혹은 증권사에 있는 많은 것들도 작은 증권사가 많이 생겨나는 것들, 환전하는 서비스만 하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어져 가서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금융사들의 대반전이 일어났죠. 그냥 원래 컸거든요. 예. 신뢰관계로 되어져 있던 곳들에서 테크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테크 기업들로 다들 변모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들은 그렇게 많이 싸우면서 서비스 자체는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잘 쓰면 되는 것들이겠죠. 배우면 굉장히 유용하겠어요. 유용합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일상에서부터 지금 투자까지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 우리가 IT 이러면 어렵거든요. 근데 IT가 어떤 IT냐? 돈이 될 수 있는 IT들.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저성장을 얘기했듯이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놓게 되면은요 많이 불려줬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저희가 은행에 보관 비용을 내야 될지도 몰라요. 집에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수익이 안 되면은. 마이너스 금리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20%는 더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신경을 왜 써야 되느냐? 지금 결제 수단 자체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생활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일상의 모든 곳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 그 테크라는 것들이 접목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굉장히 간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버 시니어뿐만 아니라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손쉽게 간편 금융을 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